주식투시경 스페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주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우중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일 만기일 영향력도 있고 이 당분간 변동성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교육을 진행해 드렸었는데요. 자,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시장이 막 불기둥처럼 올라오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종목들은 지금도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시장은 이제 무난하게 조만간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정도 사이면은 안정을 찾을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시장 전략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여러분들께 표시를 해드리고 있죠. 자, 이게 무엇이다? 상반기에 코스피가 돌파해야 할 박스권 구간이다. 그래서 1분기에 보면은 돌파하지 못하고 이 사이에서 멈춰 있습니다. 자, 미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작년 4분기 후반부터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와서 휴식 구간을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구간에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 모멘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은행권, SVB 사태부터 시작된 은행권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제는 종료가 되는데 5월에 끝날 것이냐 아니면 6월까지는 인상을 한번 더 할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아직 시장에 남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중국은 이제 리오프닝을 맞이했지만 저 유럽으로 가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늘 또 드론 공습 얘기가 나오면서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까지 식량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나마 흑해 곡물 수출 부분은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러시아에서 연장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약을 연장 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 하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SVB 사태 이후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흔들렸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탈을 해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왜 하락을 하지 않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이슈가 이미 작년에 금리 인상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했고 제로에서 지금 5%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하면 부작용이 따르는 건데 미국은 이미 이 유동성 부분에 의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준비가 다 돼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느냐 고민하는 사이에 SVB 사태가 나온 것이고 그 부분은 일단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2,500포인트를 돌파하는 과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인데 자, 지금 보면 2,500 구간을 다시 한번 흔들면서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2,500을 이탈했을 때 누군가 이득을 보고 누군가 손해를 보는가를 여러분들이 손익을 잘 따져보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 수급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 동향인데요. 자, 외국인이 지금 보시면은 얼마입니까? 억 단위예요. 그럼 15조 4,400억 이상을 현재 시간입니다. 매수하고 있다. 언제부터? 작년 4분기부터 말이에요. 4분기부터 15조 원 이상을 매수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외국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추세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은요 해외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중국에 투자하고 베트남에 투자하고 좀 이제 안정적이지 못한 국가에 좀 이제 리스크를 올려서 투자를 할 때 그쪽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합니까? 아니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이런 코스피 대형주 쪽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이쪽에 투자를 해놓고 나서 지수가 안 밀려야지 될 거 아닙니까?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온 건데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흔들기가 나와도 단기적인 흔들림만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지금 구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이슈가 나오고 러시아에서 뭐 곡물협정 연장을 안 한다라고 해도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올 때는 언제나 이 이후에 무언가 협상에 대한 조건을 내걸기 시작해요. 지금 상황이 전쟁 같은 경우 우리가 좀 너무 오래 장기화되고 최근에는 좀 뉴스가 덜 나오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선을 러시아 쪽으로 쓱 밀어내는 현상이 나왔죠. 미국과 유럽에서 무기를 많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런데 본토 타격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서로 지지부진하게 지금은 이제 뭐 실력 싸움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서로 이득이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중단을 하고 싶어도 서로 자존심 문제가 있죠. 우크라이나는 내 땅에서 불편한 힘을 많이 겪었고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국가란 말이에요.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안 해줘야 되겠죠. 혹은 최소화해야겠죠. 그러니까 곡물 협정 같은 부분으로 해서 담보를 잡고 에너지 같은 부분으로 담보를 잡고 본인들이 좀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기 위해서 적어도 손해배상은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도 지금 무언가 협상을 위해서 제시할 때 바로 직전에는 항상 이렇게 무력 행사 같은 걸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단기적으로는 흔드는 이슈가 될 수는 있지만 이 이슈가 살짝 지나고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러시아에서 대화를 요청한다 혹은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패턴입니다.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너무 큰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 지금은 내일 만기일 앞두고 있고 그 제한적인 반등, 제한적인 하락 사이에서 그냥 평범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휴식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까지 휴식을 취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위쪽 파동으로 움직이기 위한 작업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너무 지수가 못 올라간다고 신경 쓰지 마시고 종목별 대응하시면 돼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체크 포인트 어떻게 해야 된다? 2차 전지주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 반등 나온다. 에코프로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타이밍 잡아드렸고 32포인트 단기 반등 나왔죠. 욕심 안 부려야 된다. 30포인트 정도 단기 수익 나왔으면은 한번 청산해야 된다라고도 교육해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수급 양호하고 시장 안 무너지니까 바닥권에서 순환매 나오는 방산주 섹터도 강조해드리고 현대로템 단기적으로 40% 이상 올라가죠. 자, 이런 섹터들 보시는 거예요. 자, 전쟁 관련주 나오면은 우리가 세 가지 생각하는 거 뭐예요? 방산주 방금 말씀드린 거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그래서 오늘 뭐 GSE나 이런 종목들 보면은 널뛰기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식량 관련주. 그래서 기존의 대장주가 미래생명자원부터 시작해서 뭐 한탑이라든지 뭐 한일사료라든지 신송홀딩스 등등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발주로 뭐 한국맥널티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지금은 슈가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죠. 대한제당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멋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왜 지금 못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다 뉴스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에 따른 수혜주들 그리고 어떤 섹터가 움직여야 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쟁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시장은 조정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는 2차 전지주들 제가 최소 절반에서 3분의 2 청산해서 수익 실현해 놓으시고 바닥권에서 순환매 나오는 종목들 뭘 본다? 이런 종목들 보시라고 제가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할 태세가 다 갖춰진 상황이었으니까 그대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내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자, 코스닥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지수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 740포인트 구간 돌파할 때 이 구간에서 코스피는 뭐한다? 분홍색 박스권에서 갇혀있는 구간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초는 코스닥에서 테마성 종목들, 이슈가 되는 섹터들을 집중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렸습니다. 바로 작년 말부터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밀키트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풍문으로도로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주식투시경 주말에도 나와서 또 말씀드리고 연말에 12월 31일에도 교육해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이 돌파해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스닥은 브레이크가 없는 지수다. 개별 성향이 강한 지수라서 저항 구간에서 보통은 한 번, 두 번 혹은 세 번 이렇게 저항을 받고 가야 되는데 얘는 좀 특이해서 그냥 돌파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셔야 된다. 왜 돌파하지라고 의문을 가질 필요 없다. 과거부터 얘는 원래 성향 자체가 그냥도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30, 40 돌파한 다음에 900까지도 넘어갈 거냐. 900까지 올라온 건 좋은데 이 구간에서는 숨 고르기는 필요하다. 제가 여러분들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를 하면은 숨도 가쁘고
다리도 아프니까 마사지하고 심호흡하고 그리고 쉬어줘야지 또 달릴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프로젝트를 밤새 철야 작업하면서 잠도 안 자고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완성을 했으면은 이제 휴가를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2주든 한 달이든 아니면은 우리 막내 연구원 이제 오늘 복귀했죠. 자, 한 달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것이고 이것도 안 된다, 너무 바쁘다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연월차라도 붙여가지고 조금 쉬어줘야지 또다시 활력이 샘솟아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900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면 이 구간에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쉬어야 된다. 목표치는 기본적으로 830, 40포인트 사이 구간이 된다라고 미리 900포인트 도달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과에서 휴식 취하고 있죠.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쉬는 거. 만약에 이 구간을 단기적으로 살짝 이탈한다고 해도 서운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시 올라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구간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2차 전지주가 쉬어야 되니까 지수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총 상위 종목의 2차 전지주가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섹터가 쉬는 구간에서는 지수가 강하게 치고 갈 수는 없어요. 대신 유지를 하려면은 2차 전지주가 쉴 때 다른 대안주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대안주들이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엔터주,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뭐 콘텐츠까지 같이 움직여주면 더 좋고 반도체가 그래도 체면 치레해주면은 다행 정도는 될 거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핵심을 잡고 가시면서 바닥권 순환매 종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이런 전쟁 관련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방산이나 식량 관련주나 곡물협정 같은 경우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재계약해야 되는 이 협상 기간이 나와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미리 이건 일정주 아닙니까? 일정이 정해진 부분을 체크하고 포착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이 어렵다, 조정 구간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노란톡방 교육방에 참여만 하시면은 저희 막내 연구원이 이렇게 휴가 다녀와서 열심히 또 자료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장중에도 여러분들이 계시면은 이렇게 다 올려드리고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수급 없이 움직이니까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포착해서 교육해드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 차익 실현 전략, 바닥권 순환매 종목 전략 얻어가실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은 지금 조정 구간 아주 편안하게 수익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바로 참여하셔야겠죠. 화면으로 참여 방법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시장을 이겨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단독으로 출연해서 또 지난번에 강의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건 트랩이다. 이 트랩은 원래 누가 이용을 하느냐? 세력들이, 외국인들이 먼저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우리 과거에는 말이죠. 제가 처음 주식을 접할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CD롬을 들고 오셔요. CD 하나 들고 오셔갖고 증권사에서 받아오셨다고. 그때는 인터넷이 이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D를 나눠줬었어요. HTS를 설치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설치를 해드리고 매수매도 방법 알려드리고 어머니랑 같이 뉴스도 보고 같이 공부도 하면서 처음 시작한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자, 그때는 말이죠.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요.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지지선이 딱 있다. 주가가 내려오다가 여기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등이 나와요. 저항선이 있다. 올라오다가 정확하게 여기서 차익 실현하면은 쑥 밀려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HTS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안 맞기 시작해요. 왜냐?
저처럼, 저희 어머니처럼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처음 입장했던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도 HTS에 딱 입장하고 켜보니까 누구나 차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보고 먼저 뛰어난 사람들은 이걸 보고 먼저 차트 매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익을 많이 얻어가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기관들이 이상한데 이 움직임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함정을 파는 겁니다. 함정을 이용한 속임수를 파는 겁니다.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걸 역이용을 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함정에 빠지지 말고 세력들의 의도를 알면은 우리도 세력들의 의도를 역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발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로 하면 어려우니까 우리 그림 보면서 하면 편안하죠. 자, 누구나 알다시피 지지선을 이탈하면 뭐 해야 된다? 손절을 해야 된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자, 이 지지선을 10,000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10,000원을 이탈해서 9,800원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쉽지만 2% 손실 보면서 이 종목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위쪽으로 쓱 올라와요. 양봉으로. 그럼 사실 이거 사야 돼요. 우리는 사야 돼요. 그렇죠? 사면 어떻게 돼요? 9,800원에서 매도를 했는데 1,200원이 돼 있습니다. 그럼 나는 손절하고 나서 4%나 비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손이 잘 안 나가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매수를 못하게 하고 쓱 날아가는 경우가 많이 보일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자주 보이는 패턴 같은 경우는요. 다시 한번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 또 손절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 지수는 그대로인데 주가는 그대로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손절, 매수, 손절 이것만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 차트가 안 맞는구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트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못하게 해놓고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당하신 분들은 여기서 매수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쓱 올라가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고 고점에서 잡으십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또 안 올리고 밑으로 내려버려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리고 참을성 있게 보고 종가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다. 물론 당일날 거래량 거래대금으로 추세에 따라서 분할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종가를 보고 이 구간에 장중에 터치를 했을 때 이 지지선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종가 마지막까지 보는 거죠. 그러면은 매수를 안 해도 되겠죠. 당일날 사서 손절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다음 날도 이렇게 올라서 종가까지 왔을 때 이 구간에서 관심을 갖는 거죠. 관심을 갖는 거고 만약에 조금 여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날아가는 종목은 내 종목 아니다 생각하시고 회복한 다음에 지지선 테스트하는 지지력 테스트하는 이 구간까지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앞에서는 매수 안 하고 이 구간까지 기다리는 이런 여유 있는 매매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랩이 한번 완성된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한번 싹 털어내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가가 훨씬 가볍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세력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만드는 겁니다. 좀 가벼워야지 우리가 빨리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몸이 무거우면은 멀리 못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주가도 이렇게 가볍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 저항 구간 나오면은 정리, 지지선 구간에서 매수, 저항 구간 나오면 정리 이렇게 한다. 트랩에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뭐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이탈을 해서 트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안 한다.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지지력 테스트 받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가장 나이스한 거예요. 가장 나이스한 건데 워낙 오랫동안 지지부진했고 이 당시에 이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이 구간에는 말이죠.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가 너무나도 멋지게 잘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리튬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하고 우리는 들어간다예요. 그래서 다음 전략으로 해서 2차 전략으로 해서 한 차례 올라간 다음에 휴식 구간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돌파까지 확인하고 우리는 들어간 겁니다. 조금 늦긴 했죠. 아예 바닥에 비하면 조금 늦긴 했죠. 근데 정말 늦었을까요, 여러분? 에코프로 하면은 올해 상반기 1분기에 가장 좋았던 종목이고 시장의 대장주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563%. 트랩을 완성하고 나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종목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특히나 주도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도주를 포착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나도 쉬운 얘기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주도주를 포착하는데 어느 기준에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가 여러분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는 타이밍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먼저 교육해드린 거고, 매수 타이밍은 트랩을 이용하면 아주 좋다라는 거 교육해드렸죠. 이렇게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런 교육 내용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저희 검색기 이용하시면 되죠. 자, 보시면은 돈줄 선생 급등전 포착, 기존에 요거 이름은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삼알미늄이나 뭐 이런 종목들 볼 때, 지에넌 에너지나 이런 종목들 볼 때 저희가 이렇게 포착 가격 다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따라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대로 따라만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기둥 검색기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문자 딱 켜셔가지고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010이 아닙니다. 받는 사람 번호에 샵 3989, 샵 3989 적으신 다음에 내용에다가 불기둥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시면은 저희가 검색기 이용하실 수 있도록 무료 체험 열어드리니까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포착된 다음에 4,715원에 포착이 되었죠. 불기둥 검색기에서 포착되고 당일날 급등. 여러분들 검색기는 당일날, 매수했으면 당일날 정리하는 게 가장 유리하고요. 이런 좀 특수한 경우 있죠. 아예 바닥권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메말라 있다가 과거에는 저희가 한 2.5배에서 뭐 한 3배 정도 이상 넘어가면은 거래량이 증가한 겁니다라고 교육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좀 특수한 경우에 작년에 시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아예 메말라 있단 말이에요. 2~3배 가지고는 거래량 충족이 안 돼요. 거래대금 충족이 안 돼요. 아예 앞에 움직임을 점으로 만들 정도로 폭발적인 금액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폭발적인 금액이 들어와서 앞에 거래량을 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은 특수하게 절반이라도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에넌 에너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354.93%. 인간 이제서는 이날 포착하지 못했는데 AI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챗 GTP 왜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불기둥 AI 검색기 왜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본업이 바쁘고 해서 종목이랑 시장을 다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탁 열어놓으면은 내가 필요한 시간에 탁 열면은 켜기만 하면은 이렇게 종목이 포착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편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검색기를 너무나도 저희가 대기업하고 6개월 이상 협업을 해가지고 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지금 버전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자, 여러분들 이런 검색기 이용하시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착순 딱 30분만 드릴 거고요. 자, 문자 샵 3989 받는 사람 번호에 010 대신 이거 넣는 겁니다. 샵 3989 넣고 내용에다가 하고 싶은 말에다가 불기둥 적으시면 됩니다. 뭐 돈줄 선생님 잘생겼어 이런 거 적으시면 안 돼요. 자, 불기둥 적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 30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불기둥 검색기 왜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수익률이죠. 자, 여러분들 계좌를 이렇게 밝혀줄 너무나도 여러분들 앞선 이 불기둥 검색기 이용하시는 선배들이 이렇게 수익을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행복한 검색기, 행복한 수익률을 내 계좌에 한번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바로 검색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트랙기법에 대해서 배우고 계시는데요.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을 겁니다. 바닥에서 올라온 다음에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거나 혹은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의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꼭 예쁘게 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탈했다가 올라오고 아까 트렌드 말씀드렸죠. 고의적으로 이런 구간을 만드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배워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집중하셔야겠죠. 끝나는 시간까지. 자, 지지선 트랩 예시 어떻게 해야 된다? 지지선 구간에 오면은 우리가 장중에가 아니라 지지받는 것까지 확인하고 바닥권에서 지지받고 2% 정도 되돌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아, 힘이 강하구나. 바닥에서 매수하는 힘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면은 너무나도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지선 트랙 기법을 이용한다라고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해드려도 모자라지 않아요.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머리로는 들을 때는 알고 있는데 꼭 내 종목에 대입하려고 하면은 머릿속이 새하얘지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드리고 계속 숙달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예습 복습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익혀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지선 구간에 왔을 때 매매하는 거다.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선 매수를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끝나고 보면 이렇게 음봉이죠. 이거 장중에 보면 어때요? 장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그럼 꼭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고 당일날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자신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후장에 보셔도 돼요. 오후장에 보셔도. 장중 눌림목 구간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당연히 저희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받으시면은 지금 구간이 눌림목 구간이고 지금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 돌려 세우고 있다라는 거 교육해드리는데 그런 거 모르고 나는 시간도 없고 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에서 보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 지금 같은 구간에는 정강우약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죠. 조정 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락장이나 조정 구간에는 아침에 조금 강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쓱 내려와요. 그래서 마감장에 조금 돌려놓으면 다행이고 마감장에도 저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후장에 그냥 마감 다 돼서 보시는 게 지금은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오후장에 다 돼서 봤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끝나요. 밀려서 장중 저점으로 끝나요. 요거는 다음날 보시면 돼요. 다음날이나 다다음날까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장중에 하락을 나오다가 마지막에 탁 돌리면서 꼬리 달아주는 경우 있죠. 여러분들 꼬리 달아주는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은 올렸다가 꼬리 달아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이런 경우도 괜찮아요. 꼬리 달아주는 경우는 다음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노란톡에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간, 지지력 테스트 받는 구간, 바닥에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 마감 동향에는 꼬리를 달고 이렇게 탁 치고 올라오니까 이런 종목을 공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공략한다라는 거예요. 명확하죠? 이렇게 해서 공략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실전적으로 저희가 유비케어 같은 경우도 올해 CES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말씀드렸고 원격 진료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정책적으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교육해 드렸습니다. 최근에도 또 원격 진료 관련주들 너무나도 멋진 모습 보이고 있죠. 자, 유비케어를 비롯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유비케어를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인피니트 헬스케어 등등 라이프 시멘틱스 뭐 등등 메디아도 있고 많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셔야 된다는 거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됐죠? 자, 이 종목은 5,000원 구간을 살짝 이탈해서 이중바닥을 살짝 만들어요. 그리고 올라오려다가 실패. 그래서 회복 이탈 반복하죠. 회복 이탈 반복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지지력 테스트 받고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흔들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보면은 생각나셔야 돼요. 코스피도 이런 모습이고 코스닥도 이런 모습인데 앞부분 다 잘라내고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온 다음에
치고 올라온 다음에 돌파 못하고 있다가 저항받다가 싹 넘어갔죠. 2500 넘어갔죠. 그리고 나서 2500 다시 흔들게 하고 있죠. 똑같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와서 900포인트까지 넘어왔다가 쓱 눌리면서 830, 840 이렇게 흔들게 하고 있죠. 똑같죠. 이런 구간이 여러분들 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이틀 흔들기 나오는 거 가지고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 4,895원에 제가 풍문으로 들어서 아침 시간에 7시에 여러분들께 교육해 드렸습니다. 어떤 움직임이 나왔습니까? 순식간에 54.44%. 바닥권에서 잡으니까 어때요? 손실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살짝 흔들릴 수는 있어도 손실 볼 일이 별로 없다. 올라와서 수익권에서 살짝 횡보. 그리고 나서 또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급등. 그럼 우리는 어디서 차익 실현할 거냐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차익 실현한다? 우리는 6,500원 돌파했네. 여기 7,500원 구간에서는 저항을 받고 있구나. 그럼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정리한다. 쉬는 구간 나오면 6,500원 구간 내려온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거죠. 이탈하면은 그냥 정리한다 생각하고. 혹은 이 구간에서 한 절반에서 3분의 2 구간 청산을 하고 수익 실현하고 일부가 남았다. 남은 구간은 6,500원 이탈할 때 정리한다 생각하고 들고 가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실전만 가면은 이게 사람 심리가 작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대입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숙달 반복하셔야 된다. 그리고 숙달 반복만으로는 너무나도 내가 내 그 자산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대입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말씀드렸죠. 저희 교육방에서 항상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심리 다스려드리니까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오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면 영어로 링크 뜹니다. 이거 터치하셔가지고 4989 입력하시면은 입장하시면은 저희 뭐 셋째 연구원 그리고 뭐 막내 연구원, 넷째 연구원 그리고 수석 연구원 연구원들이 다 자료 올려드리잖아요. 인사해드리고 자료 계속 올려드리죠. 여러분들 받아보셔야죠. 편안하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원래 아침 방송에만 제가 제공해 드렸었는데 너무나도 지금 시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종목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돈줄 종목 해서 포트폴리오를 작년 10월부터 구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5종목으로 해서 여러분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내 포트폴리오가 별로다, 좀 움직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싹 다 정리하시고 비워내시고 이 5종목으로 20%씩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수익을 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바이오주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하락 이후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트랩을 한번 만들었죠. 이탈했다가 강력하게 회복될 때 장대 항목 나오는 모습 보이죠? 장대 항목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지력 테스트 딱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력 테스트 구간 4일 동안 여러분들 매수 구간 주고 약 일주일 매수 구간 이후에 급등 흐름 나오죠.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여기서 쉬고 있습니다. 이탈한 다음에 다시 회복. 그러니까 이 구간 34,000원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 회복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변동성을 좀 줄이면서 34,000원 위쪽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기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항암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표적 항암제. 자, 이 표적 항암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부터 알고 있던 항암 치료하면은 암센터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은 이제 뭐 머리도 빠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이게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치료를 받는 작용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암세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영양소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이거 내 거야 하고 가짜 주민등록증 내밀면서 이거 내 영양소야라고 하면서 다 뺏어가요. 그래서 암세포는 커지고 빠르게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꼭 필요한 이런 장기나 이런 부분에 영양소 공급이 안 되니까 야위어가고 말라가죠. 영양을 다 뺏겨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공격할 때 세포가 빠르게 증식하는 세포들을 공격하는 게 이 세포 독성 항암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작용이 뭐냐?
머리카락이나 입 안의 세포들 같은 경우가 같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그래서 부작용을 좀 해소하고자 표적항암제라는 2세대 항암제가 나옵니다.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만 딱 골라서 표적하면 되지. 바로 이 기업에서 하는 게 표적항암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좋잖아요, 자궁기전이. 그런데 모두에게 통용되지 않아요. 일부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통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또 부작용들도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2세대 표적항암제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3세대 면역항암제랑 같이 병용요법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이번에 정확하게는 작년이죠. 작년에 간암치료제로서 가능성을 엿봤습니다. 임상 3상이 끝났는데 그동안에는 간암치료제가 다 10개월대였어요. 전체 생존기간이 뭐 넥사바 같은 경우가 2005년에 등록이 되면서 이제 13개월대로 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고 오랫동안 군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암제가 이렇게 발전하기가 어렵죠. 암이라는 게. 그런데 최근에는 뭐 렌비마도 있고 1차 옵션을 아바스틴하고 티센트릭이 등극을 했는데 19개월대예요. 그래서 마에 20개월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 이 간암 치료제로 20개월을 돌파해서 22.1개월이라는 이런 놀라운 지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신약 허가 받는 겁니까? 출시되는 겁니까? 제일 궁금하시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약 허가 신청을 올해 할 건데요. 올해 중에도 언제 하느냐? 5월에 한다라고 기업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월이죠? 5월입니다. 자, 이번 달 내에 신청한다라는 것이죠. 기업에서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번 달 오늘 9일이니까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지금 공략해서 3주 정도는 여러분들 기다려보실 수 있겠죠. 신약 허가 신청만 하면 돼요. 이 기업의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라고 하면요. 과거에 2019년에도 위암 3차 치료제의 임상 3상이 끝나는데 신약 허가 신청을 안 했어요. 그때는 1차 지표가 충족이 안 돼가지고 신청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돈도 끌어모았습니다. 유상증자를 해서 우리 FDA에다가 미국에다가 신약 허가 신청할 겁니다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옵티머스 펀드 같은 데다가 넣어서 문제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가 떨어져 있어요, 이 기업이. 그런데 이번에는 단독요법도 아니고 중국의 항소제약하고 같이 병용요법으로 해서 너무나도 좋은 결과가 나왔고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이 첫 번째 1차 지표 부분에서도 기존의 지표들을 다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FDA 사전 미팅 때도 별다른 문제점을 지적사항을 받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자, 신약 허가 신청하면 바로 나오느냐? 아니에요. FDA에서도 검토를 하겠죠. 180일 정도니까 6개월 정도 검토 기간이 있어요. 180 이내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신약을 허가를 하겠다. 혹은 지적사항 이 부분을 개선해야지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부터 관심 갖고 3주 정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 관련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형제 바이오 종목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요. 그래서 종목명을 감추는 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미 종목명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삼형제 중 어느 종목을 택하셔도 좋습니다. 최근에 기업의 창업주인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했고요. 복귀 선언을 했고요. 대신 이제 가정적인 문제가 좀 나왔죠. 그래서 지분이 뭐 새로 두 딸이 이제 들어오면서 지분 관계가 복잡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분 관계 복잡해질 수 있죠. 근데 언제? 서정진 회장이 사망하고 나서. 아니, 언제 증여를 할지 어떻게 알고 당신이 사망하고 나서라고 얘기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서정진 회장이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미 작년에 주주총회 때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여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딸이 추가가 된다라고 해도 계열사에 들어온다라고 해도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이슈로 해서 여러분들께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는 구간을 줄 뿐이지 위협적인 구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정진 회장이 복귀하면서 이 계열사 삼형제 3사 합병을 더욱더 드라이브를 걸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이 종목이 저기 20만 원 넘는 고점부터 해서 이렇게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내려와 있느냐? 지난 정권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제약바이오라는 측면은 말이죠. 뭔가 신약이 나오거나 바이오시밀러가 출시가 되면은 대면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은
매출이 안 나옵니다. 매출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매출 2조 원을 넘기기는 했는데 더 좋은 매출이 나오고 더 좋은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원래 40%가 넘어가는, 영업이익률 40%면 어마어마하죠. 이런 기업이었는데 작년에 25%까지 1분기에 떨어졌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방송에서 말 못할 이슈들도 있지만 그런 거는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온라인 특강에서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교육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 25%까지 떨어졌던 이 영업이익률이 이제는 바로 30% 중반, 중후반까지 회복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신규 바이오 시밀러 계속 출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은 꾸준한 성장성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바로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참여 방법 한번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육받은 내용 다들 기억하시죠? 자, 트랩 기법에 대해서 그리고 속임수에 대해서 속지 않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한 게 아니라 지지선까지 내려왔을 때 지금 구간은 더 유리하다라는 거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육 내용을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가 후발주로 여러분들께 교육을 진행해 드렸고요. 자, 보시면 18,000원 구간에 터치 한번 하고 그 다음에도 터치하면서 살짝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모습 보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렸어요. 왜냐? 이 종목 말고 우리는 금양을 공략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장주가 우선이에요. 무조건. 여러분들 대장주와 후발주가 있으면 무조건 대장주에 집중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대장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락되거나 혹은 일부 비중을 축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후발주를 보는 거예요. 후발주는 무조건 먼저 보지 않습니다. 왜? 대장주가 수익률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언제나 대장주를 우선으로 본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대장주 쉬는 구간 잘 노려가지고 우리는 요 바닥권에서 올라온 거 확인했죠. 22,000원 돌파하면은 관심 가질 수 있는데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돌파할 구간을 돌파 못하면 어떻게 된다? 급락조정 하락이 한번 나온다. 어떻게 했죠? 2만 원 구간 흔들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22,000원 돌파 이후에 후발주로서의 상승 흐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이드로리튬 197.07. 어머나, 세 자릿수 수익률 거의 200%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3,000만 원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다? 후발주다. 이게 후발주다. 대장주들은 더 큰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400%, 500%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대장주에 더 집중을 하시고 대장주 매매가 끝나가는 타이밍 혹은 쉬는 타이밍에 후발주를 보는 거다라는 거. 이 개념 다시 한번 머릿속에 딱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위메이드 맥스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바닥 트랩, 조금 전에도 트랩 관련해서 교육해드렸죠. 더 이상 내려갈 곳 없을 만큼 내려왔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위믹스의 상장 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밀렸는데 10,000원 구간에서는 한번 그래도 지지력 테스트를 받으면서 급등이 나오네요. 그리고 10,000원 구간 이탈했는데 또 다시 회복이 되네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라고 교육해드렸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120.3%. 이런 종목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의 세 번째 종목. 자, 로봇 부품주입니다. 감속기 부분이고 이 종목 또한 저희가 말씀드리고 나서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을 보였어요. 왜냐?
이게 쉬고 있는데 3월까지도 이 종목이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해드릴 때 어떻게 교육해드렸습니까? 여러분, 이 종목이 안 움직이고 이렇게 횡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로봇 관련주들 이렇게 좋은데 로봇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은 뭐다? 다들 관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관절이 움직이다가 멈춰야 되는데 멈출 때 필요한 것 감속기다. 근데 이 종목이 안 움직인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후발주로서도 이 종목 자신감 있게 지금 로봇 관련주 나는 매매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이 종목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날아갔죠. 바로 날아갔죠. 100% 이상의 수익률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구간이냐? 지금은 말이죠. 이중 바닥 트랩 이렇게 완성하는 기업들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쉬는 종목들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리죠. 고점 4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8,000원까지 쉬었습니다. 30% 정도 조정이 나왔죠. 30% 조정 나온 거 딱 떠오르셔야 돼요. 에코프로 30% 조정 나왔을 때 제가 60만 원 흔들기 이후에 매수 포착해서 32% 수익 난 거 여러분들 이 시간에 증명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제 반등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포착해야 되는 거는 그럼 28,000원 바닥이 아닌데요.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여러분들 궁금증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온 다음에 첫 번째 여기 32,000원에서 한번 여기서 음봉으로 밀렸죠. 그럼 지금 또 32,000원 구간에 붙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내일부터 해서 이렇게 오늘 종가도 내리는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매수 포착하시는 거고요. 이 구간에선 매수가 아니에요. 밀리는 거 확인하고 사세요. 적어도 3만 원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되고 28,000원 구간 쪽으로 29,000원 이하로 내려와 주면은 오히려 좋은 가격이 된다라는 거. 요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서 어느 타이밍에 매매를 해야 되는 이 전략을 미리 세워놓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고 나는 잘 모르겠다 질문사항이 있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저희 노란톡 입장하셔서 이 QR코드 바로 카메라 어플 켜고 딱 갖다 대기만 하면은 영어 링크 터치 해서 4989 이 4989가 잘 사고 잘 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희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포착해드렸습니다. 바로 아침 7시 풍문으로 들어서 시간이죠. 자, 해서 24,000원 구간 살짝 흔들게 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고 순식간에 70%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2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상한가도 중간에 한번 나오고 쉬다가 이렇게 4만 원 돌파 시도하고 4만 원은 결국에는 못 넘어가는 모습. 이런 종목들이 지금 즐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착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후보 종목으로 저희가 이런 종목들을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기업 내용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혹은 문자로 샵 3989 딱 입력하셔서 여기에 노란톡방 나는 이거 카메라 어플 이런 거 이용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문자 보내셔도 입장 도와드리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중 천장 모양을 만들고 있죠.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고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실 여기 만원 구간만 유지되었으면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는 건데 만 원을 이탈했죠. 그럼 가격 조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가격 조정 받으면서 지금 8,500원 이탈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사느냐? 아니요. 여기 아닙니다. 미리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리는 거예요. 이 아래 구간에서 8,500원을 회복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 아래쪽으로 해서 7,000원 구간 쪽으로 붙어오면은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리튬 관련주인데 시간 관계상 이 종목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교육을 해드릴 거고요. 노란톡방 참여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메라 어플 켜고 갖다 대서 4989 영어 링크 터치해서 4989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시장 전략을 잘 세워드린 것 같은데 이 전략 대응 잘하셔서 이 조정 구간도 멋지게 수익으로 극복하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수익으로 혼쭐 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줄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